안녕하세요. 결의 목소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 내부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압수수색에 협조하자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복당을 막기 위한 압박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동훈 수사 리스크와 국민의힘 내부 권력 투쟁이 동시에 터진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압수수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동훈과 장동혁 지도부의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간첩이라 표현하며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복당 불가의 못을 박은 겁니다. 친한계에선 곧바로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복당론이 나오는 데 대해 불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간첩 한 명 데려오면 그게 우리한테 플러스입니까?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을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뺄셈 정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대표한테 당신 물러나라고 하는 게 뺄셈 정치입니다. 한 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언급한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금지 대상엔 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제명 사유였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는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한 의원은 지난 1월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난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제명됐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직접 대응을 자제했지만 친한계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로 악마가 되어가는 살레이르처럼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부디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JTBC에 한 의원은 엉터리 조작 감사로 제명당한 것이라며 따져보자면 그게 범죄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내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중진들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날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저녁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당이 징계 정치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 바로 마지막 문장인데요. 당원 게시판이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이 논란이, 또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이 썼다고 알려진 그 글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웅남 의원님. 네. 이거 지난주에 강하게 비판하셨던 당원 게시판 사건이 계엄에 영향 미쳤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장동혁 대표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또 반복한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당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고 사감에 치우쳐서 대통령직을 뭐랄까요? 뭐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임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의 입을 통해서. 뭐 지난주에는 당원 게시판 그 사건이 계엄에 영향을 끼쳤다. 즉 당원 게시판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니, 이번엔 또 국정 수행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예. 아니,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온갖 그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또 외국 회사가 하는 소셜 미디어에도 하루에도 뭐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올라가는데,
그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끼치면 게시판의 글 뭐 이런 거로 영향받으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당대표 가족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은 안중에도 없고 야 내가 저거 혼내줘야지 이런 일부터 먼저 하게 됐다면 그거 자체로 대통령직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 왜 저런 말을 계속 반복하죠? 홍석준 의원님, 이 주장,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일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머물러 있었으면 뭐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 저도 방송에 많이 나갑니다만 2024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 그때 방송에 나가면 메인 주제가 뭐였냐면 당원 게시판에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당에서도 당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30명 이상의 장관이라든지 검사를 탄핵을 하고 또 사상 최초로 수정 예산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가 마비되고 정부 여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를 지켜야 되고 엄호를 해야 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물론 그때 당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지 몰랐겠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계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당 게시판에 관련된 글로 인해서 언론에서 부각을 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떠들고 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당원들조차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가 따갑게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정 수행에 장애가 안 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쳐온 이런 어떤 것을 따지고 보니까 그때 당원 게시판 어떤 사건이 정말 당정 간의 갈등을 초래된 그리고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는 의문이 그러면 홍 의원님 생각에도 그런 본인에 대한 비판을 못 견뎌 할 정도로 뭐 거기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이 그다지 틀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본인에 대해서 싫은 소리는 정말 일도 못 참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씀씀이가 간장 종지보다도 작은 거는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한 당원 게시판의 어떤 사례라면은 뭐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옹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당한 당원의 비판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쓴 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정이 흔들리는데 이 당원 게시판에 있던 문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니 그게 기사를 이용하거나 인용하거나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당대표의 가족이 썼던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무명의 당원이 썼던 그게 뭔 그런 큰 차이가 그리고 나요. 당원 게시판은 본인이 실명 인정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원이 썼으면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강재 저도 의원님. 한 말씀만 보태자면 사실 2024년 11월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당원 게시판에 가서 저조차 제가 패널로 활동합니다만 예. 당원 게시판에 가서 당원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이후에 당원 게시판을 자꾸만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정말로 한 전 대표의 가족 4명이 썼다는 글들 지금 한 전 대표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4명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전체 당원 게시판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이 4명의 의견으로 과연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해서 결국엔 탄핵이라는
그 극단적인 조치까지 갔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많고 당시에 있었던 여론의 형성이라는 것 그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됐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 단 4명의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다라고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좀 논리가 비약돼 있다라는 평가를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윤리위원회 제명 결정 이후 송구하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란 입장은 유지했는데 친윤계는 사과를 빙자한 금쪽이 투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은 또 다른 계엄이라고 반발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벌어진 뒤 첫 공식 사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명 징계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용기를 내준 한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장미 한 송이와 성경책, 독서대 등이 책상 위에 놓였고 지지자들의 응원 꽃바구니도 근처에 놓였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물과 소량의 소금만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고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내일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갑니다.